아동 안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여전히 실종 후 돌아오지 못하는 장기 실종 아동도 많습니다. 아동 실종 실태와 과제를 심층 취재했습니다. 경남 지역도 23일부터 장마 영향권을 들었습니다. 올해 장마와 특징 이슈앤피플에서 전해드립니다. 김해 입양아 학대 사건 양부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가벼운 처벌이 제2, 제3의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입니다. 김해의 한 식당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가운데 치료를 받던 60대가 숨졌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살모넬라균이 검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이제 전국에 장마가 시작됐다는 소식이죠. 그런데 이렇게 날씨만 구져도 노심초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장기 실종 아동 가족분들이신데요. 네, 이들은 애끓는 아픔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버티며 아이를 찾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도 이제는 좀 더 많은 관심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권정숙 기자가 심층 보도합니다. 제가 보살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아플까 싶었어요. 어째 제가 나이를 들어가니까 더 간절해지잖아요. 제가. 10여 년 이상을 수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재가 파악이 안 돼서 매년 5월 25일은 실종아동의 날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 5월은 이 실종아동 가족에게는 고통의 달이기도 하지만 반면 사회에 실종아동에 대한 관심을 이끌기도 하죠. 하지만 2022년 5월은 지방선거에 이마저도 묻혀버렸습니다.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따라가 봤습니다. 동훈이는 그날도 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친한 은영 언니와 이 동네 버스 정류장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 뒤 곳곳에 전단이 붙었고 즐겨가던 만화방이 빵집으로 변할 만큼 세월이 흘렀습니다. 무려 16년. 당시 11살이던 동훈이는 지금도 집에 오지 못했고 가족의 시간은 2006년에 멈췄습니다. 힘들지만 앞으로 더 힘들 것 같아서 같아요. 왜냐면 자꾸 이제 제가 나이를 들어가니까 더 간절해지잖아요. 저는 이제 살 날이 짧아지고 이제 아이를 볼 수 있을 그 기대가 더 희박해지니까. 매년 경찰에 접수되는 실종아동 신고는 2만여 건, 올 4월까지 벌써 7,500여 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99% 이상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지만 1년 이상 찾지 못한 장기 실종아동은 871명, 이 중 90%는 20년 넘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수색 골든타임은 24시간, 하루가 지나면 32%, 7일이 지나면 발견은 11%로 줄며 장기 실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실종의 현주소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얼굴 변화가 많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집착하기보다는 사실은 어떤 이런 걸 관리하는 기관들이 일원화돼가지고 유전자도 한 곳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실종됐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제 블랙아웃이 와서 자기가 실종자인지 여부조차도 모를 수도 있거든요. 아이가 실종된 순간부터 가족은 전국을 헤매며 묻고 또 묻습니다. 생업을 포기하고 온 가족이 아이를 찾다 보니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으로 실종아동 가정 80%는 해체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는 멀리 있었고 가족들이 협회를 만든 이유도 여기에 있지만 녹록지 않았습니다. 찾는다고 찾았는데 우리 아들을 찾지를 못하니까 제 스스로 포기 아닌 포기를 하는 거죠. 그 실종 전문 기관이 전담이 딱 있어가지고 그 전담하는 사람이 계속 10년이든 20년이든 거기 이어져야 되는데 계속 부서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었었어요.
실종아동은 증가하는데 정부와 관련 예산은 줄었고 CCTV나 대중교통 이용 정보 등은 확인할 규정조차 없습니다. 특히 장기 실종은 업무 연속성과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만 2020년 경찰의 장기 실종 전담팀은 61명뿐. 가족들은 아쉽습니다. 복지부, 경찰청 힘을 모아서 찾을 수 있는 그 예산도 좀 확보를 해서 예산이 없이는 아이들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1년에 한 1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그 많은 아이들을 찾는다는 것은 인력도 없고 예산도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속히 보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다른 고통 속에 죽음 같은 일상을 사는 가족들. 장기 실종 아동 사건에선 작은 단서도 실마리가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어떤 실종 아동을 찾는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부분이 어떤 시민들의 관심과 제보. 사소하지만 사소하다고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어떤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거든요. 아이가 부모의 눈앞에서 사라지는 시간 35초. 그리고 사람들이 실종 아동 전달을 받고 읽는 시간 3.5초. 실종의 시간과 맞물려 황혼의 나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간절한 눈물에 더 늦지 않게 이제는 우리 사회가 답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언제쯤 생각이 제일 많이 나세요, 어머니는? 비 오고 눈 올 때 제일 많이 생각나요. 아직도 그때 어릴 때 기억 그 모습으로만 자꾸 생각이 나니까 생각하고 이제 이 방에만 들어오면 이렇게 제가 눈물이 나고 이러니까 이런 사람 들어오는데 이제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20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올해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경남 지역은 23일부터 장마 영향권에 들 것이라는 예보가 나왔는데요. 올해 장마와 관련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부산지방기상청 유재은 예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예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산지방기상청 예보과 유재은입니다. 네, 지난 20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올해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현재 경남 상황 한번 짚어주시죠. 경남 지방은 22일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33도 이상의 낮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등 무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 영향에 들어서 23일 오전부터 장맛비가 시작하면서 남부지방도 장마철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본격적인 장마가 이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주 예상 강수량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번 비는 특히 경남 서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24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경남 서부 내륙 50에서 100mm, 그 밖의 경남 지역은 30에서 70mm입니다. 예. 이후에는 당분간 소강 상태에 들면서 햇볕도 강해 낮 동안 무더운 날씨가 되겠고 내륙에는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장마가 시작되면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또 사고 위험도 높아지는데요. 도민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요? 장마철에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강과 하천의 범람으로 주변 지역에 침수가 발생할 수 있고 잦은 비로 인해 지반이 약해지면 산사태나 농경지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배수시설 등 시설물 점검에 유의하시고 또한 비가 내릴 때는 위험 지역에 접근을 피하시고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끝으로 경남 도민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장마철에는 비가 내리는 날이 많고 또 짧은 시간에 매우 많은 비가 내리는 집중호우 가능성도 높습니다. 예. 정체전선의 위치에 따라서 강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항상 최신의 기상정보를 확인하시고 안전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산지방기상청 유재은 예보관이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증가하고 있는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입국한 한국인 A씨와 외국인 B씨 등
원숭이 두창 의심 환자 2명에 대한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독일에서 21일 오후 4시 귀국했는데요. 입국 전인 18일 두통 증상을 시작으로 입국 당시에는 미열과 인후통, 무기력증 등의 증상과 수포성 피부 병변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국인 B씨는 원숭이 두창 음성 판정을 받았고 수두 감염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원숭이 두창의 치명률은 3에서 6% 수준으로 밀접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밀접 접촉자는 21일 동안 격리해야 하는데요. 정부는 백신과 항바이러스제를 조속히 도입하고 공항 검역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는가 싶었더니 이제는 원숭이 두창이라는 새로운 터널이 생긴 건 아닌지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김해 입양아 학대 사건과 관련해 1심 재판부가 양부모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내리면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22일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을 내린 김모 판사는 아이에게 사과하고 판사직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시민단체들도 입양 아동에 대한 심각한 학대가 있었음에도 재판부의 처벌이 가벼워 자칫 제2, 제3의 정인이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편 지난 2020년 초등학생 A군은 양부모로부터 폭언을 비롯해 화장실 수돗물을 마시거나 찬물에 목욕하는 등 학대를 당했다며 지구대에 신고했습니다. 김해 한 식당에서 냉면을 먹은 60대 남성이 식중독으로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달 15일부터 18일까지 이곳에서 음식을 먹은 30여 명이 식중독에 걸렸고 그중 60대 남성은 치료를 받다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지난달 19일 식약처가 해당 식당을 조사한 결과 달걀 지단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습니다. 현재 식약처가 살모넬라균의 유입 경위를 조사하는 가운데 경찰은 식당 업주의 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 보도해드렸던 김해의 한 고등학교 시험 문제 오류와 관련해 학교 측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학교 측은 공지사항을 통해 그간 학생과 학부모들의 걱정과 염려가 컸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 교감이 문제 오류를 제기한 민원인에게 실제로 협박성 발언 등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탈원전 관련 발언을 규탄했습니다. 탈핵 경남 시민행동단체 등 시민단체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탈원전 정책을 두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세계 흐름을 공부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민 안전을 뒷전으로 하는 기업 친화적 행동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기업을 방문해 격려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두산 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우리가 5년간 바보 같은 짓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다면 지금은 아마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라는 발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양산 상북에서 웅상을 잇는 지방도 1028호의 국도 승격이 추진됩니다. 나동연 양산시장 당선인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개설 구간으로 남아있는 웅산과 상북 간 11km 구간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도로 승격될 경우 미개설 구간 공사비를 전액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추경에서 용역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나 당선인은 2030년 이전에 지방도 1028호를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남해 연안에 풍랑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23일부터 기상특보 해제 시까지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합니다. 또 많은 비가 동반되는 만큼 항포구와 방파제, 갯바위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해경은 낚시객들은 갯바위나 방파제 등 위험구역의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버뮤다 지역 선주로부터 3조 3천억 원 규모의 LNG 운반선 12척을 수주해 국내 조선업 수주 신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번 기록은 지난해 3월 자신들이 세운 종전 기록인 2조 8천억 원을 훌쩍 뛰어넘은 금액입니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 지역 선주로부터 LNG 운반선 2척을 추가로 수주해 하루에만 3조 9천억 원의 수주를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